지금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뭐 누구는 썸남 썸녀 이거 제대로 될까 이런 분도 제 방에 많을 거고, 인생 자체가 뭐 고되고 힘들다, 뭐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뭐 저 같으면 패기롭게 회사 그만두고 성우 준비하는데 지금까지는 다행히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브가 버텨줘서 겨우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이게 참 언제 붙을지도 모르고 유튜브도 오락가락하면서 언제 이걸 또 유지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걱정을 저는 하고 살겠죠? 절대 물리적으로 시청자분들과 제가 똑같은 힘듦을 가지고 사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있고, 누군가의 눈에는 제가 배부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진짜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는 힘들다, 괴롭다는 많이 생각하는데요. 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거의 없었어. 그 많이 없던 되게 기억에 남는 불행의 파편들이 있는데, 그게 어떨 때냐면 남하고 비교질하면서 살았을 때. 그게 상대가 우월한 거든 내가 우월한 거든. 상대가 우월하면 자괴감으로 불행했고,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잠깐의 만족감에 젖어 있다가 다시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사람을 만나면 다시 절망감 느끼고, 난 남자 여자 잘 만나고 있었어, 이 정도 되면 누구한테 부끄럽지 않아,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럼 그 남자 여자를 잃으면 내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 내 가치는 내가 남한테 뭘 보여주냐로 결정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또 좌절하겠죠. 또 그 사람에 대한 집착만 늘어나고, 그 사람이 내 전부니까. 이럴 때마다 어떻게 조금씩 덜 불행하기 시작했냐면, 나라는 방파제를 확실하게 시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잃어도, 내가 지금 이거 가진 거 잃어도 나라는 몸뚱아리가 남잖아. 그럼 난 당장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이 여자를 잃어도 나는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물론 사람들에게 보이는 능력, 인성, 외모, 인식, 평판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은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자아가 없고 나 새끈빠끈한 남자 여자, 새끈빠끈한 외모, 나 돈 얼마, 이걸로만 딱 갖고 있으면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극단적인 예시지만 제가 딱 지금 수중에 거의 5천만 원 정도 현찰로 들고 있으니까 뭐 이 금액에 대한 것만 얘기할게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뭐 5천만 원 뭐 별거 아닌 돈이 수도 있겠죠. 제가 아무 생각이 없고 그저 남하고 비교하면서 쟤는 돈 얼만큼 버네, 얼마 모았네, 이 돈으로 비교만 하는 사람이라 치자. 내가 이 5천만 원을 들고 있다고 행복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게 5천만 원밖에 안 돼서일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1억을 가지고 있다, 뭐 10억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할까요?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니까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들고 있는 돈을 예시로 드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영원보다는 5천만 원이라도 있는 게 낫잖아. 근데 남하고 비교만 하면 나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패배자 취급을 하면서 안도하면서 살 거고, 나보다 돈 많이 들고 있는 사람 보면 한숨 쉬면서 죄책감만 드는 인생만 살겠죠? 이 5천만 원이 내 인생이고 옆집 동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는 절대적인 금액이 무너지면 나는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나라는 방파제가 있으면 지금의 제 상태에서 5천만 원을 들고 있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현명하지도 않고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전 직장 생활도 거쳐오고 이것저것 생활해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목표를 위해 뭘 해야 할지 확실히 아는 나라는 인간은 이 5천만 원밖에 없다고 불행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난 이 5천만 원을 어떻게 쓸지 구상을 해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5천만 원이 내가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나의 재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아의탁을 안 하는 거야. 내 자아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 5천만 원밖에 없어? 35살 먹고 그거밖에 안 모았네? 인생 그냥 병신처럼 살았네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솔직히. 나한테 중요한 건 내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작은 공간과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 굶지 않는 식비에 성우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레슨비만 있으면 난 그게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안 불행해. 그게 나라는 인간이니까. 5천만 원을 도구로 생각하지 나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 다른 곳에서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이성관계가 보통 제 채널 많이 찾아오시니까 새끈빠끈한 남자 여자 만나고 싶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진짜 불행한 사람은 나라는 인간이었고 새끈빠끈하게 인지되는 그 사람을 원해서가 아닐까요? 그걸 만나고 있는 나의 모습, 남들의 시선, 평판. 나 이 정도 되는 남자 여자 만나는 사람, 이 타이틀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 거기에 나 자아를 의탁해버리니까 조건들이 엄격해지잖아요. 이 정도 되는 몸매의 키에 나이는 몇 이상 이하, 건물은 이 정도 있고 뭐 재산은 이 정도 있고 성격은 반드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내 기분에 맞추고 말 잘 들어야 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타지를 그리는 거야. 사람은 물건이 아닌데. 왜냐면 그렇게 가꿔야 나라고 생각하니까. 남에게 보여지고 인식되는 새끈빠끈한 남자 여자에게 자아이탁을 하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누군데?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슨 스펙에 어떤 외모에 어떤 성격인데? 아니 더 단순하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걷는 나는 어떤 사람인데? 아마 이런 이미지 생각 안 하는 사람 꽤 많을걸? 남들 보기에 메타인지 안 된, 주제 파악 안 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인지를 못해. 주변에서 막 뭐라 해도. 왜냐면 그런 스펙을 가진 남자, 여자를 어떻게든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필출하니까.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거거든. 쉽게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선남선녀 만나는 거 보고 저 봐라, 결국 다 끼리끼리 만나는데 저 사람들 다 지들 수준에 맞춰서 스펙 재고 계산하면서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나도 그렇게 따지는 게 옳다고 정당화한다. 그렇게 계산하고 만나는 사람 있죠. 좀 사견이 많이 들어간 주관적 의견인데, 진짜 멋있는 남자 여자 잘 만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그 두 사람이 커플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생기고 그런 능력과 인성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열심히 살아온 남녀가 하필 어떤 타이밍에 만나서 그냥 만난 거야, 둘이. 이게 자연스러운 끼리끼리라는 거고. 선남선녀가 있다고 쳐요. 둘이 만나기 전까지 정말 수백 수천일 동안 자기 관리하고 자기 외모 가꾸고 있고 뭔가 자기가 의도하고 생각을 하면서 갈고 닦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와중에 계속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 과정의 길에서 만났을 뿐이야, 둘은. 무슨 계산이 들어가요, 여기에. 이 두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요? 수준이 맞아서? 아니야. 둘만의 소신 있는 자아가 있기 때문이야.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근데 그게 그 두 사람이 너무나 노력과 운이 잘 겹쳐가지고 빼어난 모습으로 남들한테 보이니까 그냥 끼리끼리 계산하고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고 선남선녀만 행복한가요? 저 같은 범부 남자 여자들도 범부끼리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칼이나 윈터, 차은우 못 만난다고 불행합니까? 아니란 얘기야. 연봉 1억 안 된다고 불행합니까? 아니란 얘기야. 근데 왜 이런 걸 안 갖춰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남자, 여자는 이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남의 시선과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자아 의탁을 안 하기 때문이야. 그럼 주변 시선이 의미가 없는 거야, 더 이상. 내가 만날 이성은 내 거울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내 거울인 거지. 보통 그게 눈에 보이기엔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통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 수준으로 보이는 거야. 자아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 여자를 만났다 쳐도 하나의 남들 인식에 비롯된 자랑거리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사라지잖아?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삐뚤어지잖아? 내가 그럼 박살나는 거야. 내 앞에 여자가 있든 없든 나여야지. 그래야 내가 안 불행해요. 그게 방파제거. 만약에 저 엽떡이 어떤 여자분을 만나고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님들이 시청자가 보기에도 와 미친 좋네 할 정도의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 타성에 젖어서 시선을 막 즐기고 부러워하는 것만 즐기는 남자라 치자. 그럼 그 여자한테 난 모든 걸 바치고 그 여자가 내 인생인 마냥 목숨을 걸겠죠. 그럼 그 여자에게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아의탁을 하게 되겠지. 왜냐면 내 인생이 그 여자가 전부니까. 그러다가 그 여자가 떠나가면 난 모든 걸 잃는 거야. 난 바로 무너지는 거야, 거기서. 그런 여자가 있든 없든 그 여자가 떠나도 저 엽떡은 엽떡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고. 성우 공부하고 운동하고 방송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빵댕이 흔들면서 광대치 타는 게 접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 인생이라는 거야. 이건 내가 얼마가 있고 어떤 여자가 내 옆에 있든 일관된 제 현재 자아예요. 요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내가 뭘 꼭 가져야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남들 시선에서 비롯된 것 같거든. 저 연애 안 한 지 4년 넘었거든요. 중간중간 짧게 만난 거 다 쳐내고.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런데 불행하진 않아요. 직장 퇴사한 거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걱정도 되고, 성우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유튜브 언제 고꾸라질지도 모르고 걱정됩니다. 그런데 불행하지 않아요. 남들이 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든 신경이 안 쓰여. 이게 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은 내 인생 전반의 통틀어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맥락인데, 그런데 또 모든 상황에서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된 매너와 법, 이런 걸 신경 써야죠. 내가 몸담고 있는, 특히 돈을 벌어야 하는 일에는 남들 평가가 중요하죠. 저 같으면 그게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의 피드백과 의견이고, 성우로 가면 선생님의 피드백, 혹은 제 목소리를 사주는 사람들의 피드백이겠죠. 회사 다닐 땐 제 상사였고, 혹은 고객이었고, 이 과정이 엄청나게 고되긴 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내가 좀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너 흑수저네? 너 전재산 이거밖에 없네? 너 남자 여자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만나네? 결혼하면 자가도 없네? 차는 이거밖에 못 끄네? 이런 거 충족할 수 있어요, 님들? 남의 시선? 못 충족해. 그리고 이 충족하지 못하는 허상을 쫓다 보면 불행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 커리어에 적응하는 거, 뭐 저 같으면 성우 준비하는 과정, 혹은 뭐 유튜브를 유지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고치는 게 가능하잖아. 남의 말을 들은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들으세요, 제발. 나라는 인간이 이 회사를 다니기로 했고, 이런 꿈을 가지기로 했고, 그걸 위해 두 다리 뻗고 자기 위해 숨쉬고 살기 위해 선택한 게 내 삶이라는 거야. 지금 당장 발전하는 게 잘 안 보이고, 직장 상사한테 뭐 깨지고, 인간관계 다치고, 남자 여자한테 상처받고,
아, 나는 왜 이런 사람밖에 못 만나나? 난 쓰레기인가? 구제불능인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어떻게 나는 그럼 이 상황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살아가야 되나? 정답을 알고 싶다. 그 다치는 과정이 정답이야. 그렇게 노력하고 깨지는 게 정답이라고.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당신은. 높은 확률로. 직장에서 지적을 심하게 받았다? 회사에서 정치질이 심하다?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잘해줬는데 이별당했다?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 자아 있는 상태에서 선택한 결과라면. 그게 다 경험치야. 물론 방구석에 가만히 처앉아서 엽기떡볶이나 처먹으면서 밖에 나가서 뭐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살만 디룩디룩 찌면서 세상이 못 갖고 요즘 남자 여자가 인식이 이래서 내가 힘든 거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쳐맞아야죠.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조차 네 인생의 경험치야 하는 말은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 그것 역시 자아 없이 나라는 인간도 없이 세상 환경에 자아 의탁을 하는 거니까. 항상 내가 가진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만큼 나와 맺어지는 인연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기보단 쓰지 말아야 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떳떳해지려고 노력해보세요. 똑같이 버는 100만 원이지만 내가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벌면 이건 부끄러운 돈이에요. 그냥 돈 100만 원 가진 거 있다는 것만 상대방에게 보이려고 하겠지. 그런데 100만 원을 정정당당하게 피땀으로 번 사람은 이 100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 안 해요. 100만 원을 내 힘으로 벌었다는 내 모습에 집중하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더 어필하려고 하겠지. 똑같이 남자 여자를 만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새끈빠끈한 남자 여자 못 꼬시니까 남들 시선은 신경 쓰이고 내 능력은 안 되니까 타협 보고 연애하면 그 연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훈남 훈녀는 못 만날지라도 내가 이 남자 여자를 만나기 전에 나라는 사람의 자아를 가지고 열심히 관리하고 인생이 탄탄한 상태에서 딱 그 수준의 사람을 만나면 안 부끄러워요. 정말 남의 선 좆도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의 깊이를 보는 눈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이 과정에서 외모가 너무 관리 안 되거나 인성이 너무 개판이고 자기 앞가리 못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걸러지겠죠. 님에게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전히 남의 시선만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역시 저 사람은 계산하고 끼리끼리 만나네 수준 차이 보소 이러고 생각하겠지. 행복한 남녀들은 이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난 지 오래예요. 서로의 진심을 교감하면서 사는 세계를 공유하고 행복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존재한다고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기가 못 사서 그렇게 긁히는 거거든. 그래서 남들 기준에 이 정도 돈, 이 정도 외모, 능력, 성격 그걸 따져대는 거야.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야 이게 건강한 건데 내가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문제없고 건강한 외모 가지고 노력으로 비튼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 만나면 남들 시선을 왜 신경 씁니까? 남들 시선이 밥 먹여줘요? 그게 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 여행을 가서 그 풍경과 같이 간 사람과의 대화, 그 추억이 중요하지 언제부터 인스타에 해시태그로 예쁜 사진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된 겁니까? 그게 진짜 여행이 맞아요? 연애 맞아요? 내 꿈 맞아요? 더 충격적인 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인스타나 뭐 사람들한테 보이는 나 이런 남자 만난다 저런 여자 만난다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 평가질 하는 순간 당신에게 한마디 하는 것 뿐이야. 그 순간을 위해 살래? 우리는 평생 평가받는다 생각하지만 내 인생에 제일 많이 느끼고 불행하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건 나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만족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남녀와 혹은 뭐 어떤 취업이 됐든 능력이 됐든 그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 몸을 비틀어야 하는 거고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만들어 봐요. 내가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나 자신한테 떳떳한 인생을 살면서 남자 여자랑 춥춥추르줍을 하세요. 그런 사람이 외모가 조금 떨어지고 뭐 좀 살짝 부족하면 뭐 어때? 안 그래?